이번 시간에는 꼭 봐야 하는 공식, 평가에 관련된 공식을 공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고, 가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원수비,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이다. 원가 방식의 가격을 원가법, 임료를 적산법, 수입 방식의 가격을 수익환원법, 임료를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의 가격을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토지 가격을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해서, 원가 방식은 세 글자 원가법, 적산법, 수입 방식은 다섯 글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은 일곱 글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은 적산가액, 그 다음에 적산법의 임료는 적산임료, 수입 방식의 가격은 수익가액, 임료는 수익임료, 비교 방식의 가액은 비중가액, 비준임료, 그리고 토지가액인데,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두 개액.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 내가 구하려는 대상 물건의 세금물 가격이다. 기준 시점에서의 세금물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감가를 하게 되죠. 감가라는 건 가격을 깎는 거니까 빼기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산할 때 해마다 하기 때문에 합친다. 그래서 감가 누계액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고요. 원가 방식은 적산가액이고,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 그 다음에 적산법의 임료를 적산임료인데, 적산임료는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받는 돈인데, 받는 돈은 월세와 관리비 이렇게 생각하시고, 월세를 우리가 순임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월세를 계산할 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우리가 곱해갖고, 기초가액이 뭐 1억이다. 그리고 기대이율이 우리가 1%다. 그러면 1억에다가 1%를 곱해갖고 10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순임료에 해당되는 월세, 플러스 필요재 경비는 관리비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적산임료 공식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그 다음에 필요재 경비인데, 암기할 때는 원가 방식은 재감 기기비, 재감 기 비 이렇게 다섯 글자로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재감 기기비. 수입 방식의 가격은 수익가액인데, 계산할 때는 순수익을 찾아서 나누기 환원이율 한다는 거. 그런데 이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으로 계산하죠. 순영업 소득은 임대료로 번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순영업 소득은 미래에 번 돈이에요. 미래에 번 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죠. 해서 환원이율로 나누게 되는 거죠.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거기에 대해서 수익임료는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 경비인데, 여기서 필요재 경비는 관리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수익가액의 순수익과 수익임료의 순수익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 수익가액은 임대료로 돈 버는 순영업 소득이 순수익으로 계산한다면, 수익임료는 기업에서의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개념입니다. 해서 공식은요, 수입 방식은 순환순비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그 다음에 수익임료는 순수익 더하기 비용 해서 수입 방식은 순환순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의 가액은 비중가액, 임료는 비준임료인데, 여기는 사례를 가지고 고쳐가는 작업인데, 이때 가격을 구할 때는 거래 사례, 임료를 구할 때는 임대 사례가 되겠죠. 여기다가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을 고치는 거고, 전부 다 곱하기 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사례에다가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을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을 고치는데, 만약에 그 사례가 표준지라고 한다면은 표준지는 개인적인 사정이 없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시점 수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표준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을 보정하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토지가액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우리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 시, 지, 계, 면 이렇게 암기를 하고요. 만약에 토지가액을 할 때는 표, 시, 지, 계, 면 해서 원가 방식은 제감, 기기비. 일반적으로 원가 방식은 원가를 합친다 해서 더하기 계산이죠. 물론 감가 빼는 건 예외입니다. 거기에서 수입 방식은 나누기 계산이죠. 그래서 순환순비. 비교 방식은 곱하기 계산이죠.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DCF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에르두법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 지분가치에다가 저당가치를 더해갖고 구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DCF는 우리가 가격을 구할 때 임대료로만 구하지 아니하고 매매 차익까지 고려한 가장 발달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DCF는 투자에도 DCF가 있고 평가에도 DCF가 있어요. DCF는 에르두법을 포함을 해서 차이점은 DCF는 세후로 계산하는 거고 에르두는 세전으로 하는 것인데 그냥 DCF는 지분가치 더하기 저당가치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감가 계산을 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고 한다면 정액법으로 감가 계산을 할 때 공식은요, C에 1 빼기 1 빼기 R에 N분의 N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봅니다. C에 1 빼기 1 빼기 R에 N분의 N 해가지고 주어진 수치를 넣어서 이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빨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C는 제조달 원가고요. R은 잔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N은요, 뭐냐면 경제적 내용연수, 전체의 내용연수를 말하는 거고, 위에 스몰 n은요, 경과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공식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으로 감가할 때는요,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다가 전년 대비 잔가율을 곱해놓은 것인데, 만약에 잔가율이 90%다 그러면 0.9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n은 연수인데 2년이다 그러면 제곱을 하고요. 3년이다 그러면 3승 하는 거죠. 그런데 잔가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가율로 나올 때는 1 빼기 감가율이죠. 만약에 10%를 감가했다 그러면 1 빼기 0.1이니까 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 계산법 기억하시고, 비교 방식에서 사정 보정을 할 때 개인적인 사정을 고칠 때는 반드시 위에는 대상, 밑에는 사례죠. 그래서 상이니까 위로 간다 해서 만약에 대상이 10% 뭐냐면 더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상이니까 위에다가 110 이렇게 하는 거죠. 밑에는 1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해서 비교 방식의 사정 보정, 위에가 상, 밑에가 사례 이렇게 기억을 하죠. 수입 방식에서 환원 이율을 찾아내는 방법이 우리가 5가지가 있죠. 이거는 시, 조, 투, 엘, 부 이런 말을 기억할 거예요.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시장추출법에서 환원이율을 찾아낼 때 순수익 나누기 가격 이렇게 환원이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수익가의 공식이 우리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이 수익가액인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수익가액과 환원이율은 반비례 관계여서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을 순수익 나누기 가격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환원 이율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무할인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이율.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인데, 이때 무위험률을 우리가 순수 이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죠. 그래서 무할인 이렇게 환원 이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 금융적 투자결합 이렇게 해가지고 토건,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합쳐갖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분과 저당을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 더하기 저당 환원율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계산할 때는 토토 건건 뭐 이런 식으로도 토지 환원율 곱하기 토지 비율, 건물 환원율 곱하기 건물 비율, 토토 건건 또는 저저 지지 이런 식으로도 계산 문제에 연관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채 감당법으로 계산할 때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인데,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위에가 순영업 소득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해갖고 부대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환원이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원이율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감가와 연관시켜서 하리수 회상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자고 그랬죠. 환원이라는 건 미랫돈을 현재로 계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시간차가 있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이자다. 그리고 이자와 같은 말은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자본 수익률이 된다. 묶어서 하리수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감가가 있다면은 이걸 감가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걸 상각률이라고 하는데, 상각한다는 건 투자한 돈을 뽑아야 된다 해갖고 자본 회수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환원이율은 하리수 더하기 회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원이율은 순수익 나누기 가격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무할인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토 건건 저저 지지,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부대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리수 회상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지문에 따라서 환원율을 잘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평가에 관련된 공식을 공부했습니다.